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 외교. 신이치는 지나온 날의 역사를 통해 독자들이 창가학회의 진실한 모습과 스승 도다 조세이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 바라며 펜을 잡았다. 신이치의 첫 자서전이고 더구나 일반 신문의 연재해서인지 반향이 컸다. 학계 본부에도 창가학회 회장이라고 해서 인간과 동떨어진 교주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인간적이고 성실한 인품을 가진 분임을 알았습니다. 학회가 진지하게 평화를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는 전화와 편지가 쇄도했다. 그 중에는 도다 조세희 씨라는 스승을 모시게 됨을 감사히 여기는 필자의 마음이 연재물 여기저기에서 느껴집니다. 도다 씨의 위대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등 도다를 상찬하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신해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뻤다. 스승을 선양해 그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전하는 일이 제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승을 상찬하는 것은 제자가 생리했다는 증거다. 신해치는 쓰고 또 쓰고 계속 써서 도다 선생님의 정의를 세상에 알리고 스승을 선양하자고 다짐했다. 학계가 아무리 높이 평가받아도 스승이 올바르게 이해받지 못하고 칭송받지 못하면 스승의 정신은 이어지지 않는다. 학회의 정신은 마키고치의 스네 사부로 그리고 도다 조세이의 삶에 맥동하기 때문이다. 아니 불법이 사람의 삶 속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니치렌 대성이는 교주 석전의 출세의 본회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어서 1174쪽라고 말씀하셨다. 관념적인 이론에는 불법이 맥동하지 않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3월에도 회담을 계속했다. 4일에는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와 세이쿄 신문사에서 3시간 반 동안 회담했다.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기본 자세에 관해 대화했다. 6일에는 마찬가지로 세이쿄 신문사에서 주일 이란 대사관의 AH 함자비 대사와 만났다. 그리고 9일에는 학회 본부에서 후쿠다 다케오 부총리와 회담했다. 야마모토 회장님은 중국, 소련, 미국을 돌며 정상과 회담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다. 이날 후쿠다는 흔쾌히 학회 본부로 왔다. 신이치는 6년 전인 1969년 4월에 사토 내각의 대장 대신 후쿠다와 회담했다. 어딘지 모르게 초연한 품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후쿠다는 수재 중에 수재로 알려졌으며 군마의 명문 다카사키 중학교, 제1고등학교, 도쿄 제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장성에 들어갔다. 성적이 언제나 1등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상은 그 경력과는 다르게 매우 소탈했다. 의슬대지도 거만하지도 어깨에 힘주지도 않았다. 소년 시절의 어머니가 거드름을 피우지 마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처음 만나 인사할 때 후쿠다가 말했다. 회장님에 대해서는 사토 총리에게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성실하게 신의로 맺어지면 거기서부터 우정의 연대는 몇 겹이고 더 많이 만들어진다. 한 사람을 성심성의껏 소중히 해야 한다. 일은 만의 어머니 어서 498쪽이다. 후쿠다는 덧붙여 이번에 소카대학교도 축하드립니다 하며 웃음을 띄었다. 소카대학교 기공식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난 때였다. 대학 분쟁이 한창인 시대였다. 그렇기에 신이치는 새로운 대학을 건설해야 한다며 개교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1969년 4월 2일에 소카대학교 기공식을 거행했다. 후쿠다는 대학 교육이 갈수록 혼미해지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소카대학교에도 신이치의 교육 이념에도 관심이 많은 듯했다. 일본 대학의 앞날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이치는 첫 회담에서 후쿠다가 눈을 깜빡이며 일본의 현상을 개탄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전쟁 후 일본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번영하고 마음은 망한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다 해도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린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나 돈의 힘에는 머리를 숙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그럴 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경멸합니다.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세계에 존경받는 일본이 되지 않으면 꼴불견입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후쿠다 대장 대신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말에 감동했다. 그의 빛나는 인간성을 느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믿음도 진정한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이치는 후쿠다의 견해에 공감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니치렌 대성이는 곳간의 재보다 몸의 재가 뛰어나고 몸의 재보다 마음의 재가 제일 이로다. 어서 117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간의 재는 돈과 같은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재는 기술이나 자격, 또 육체의 건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재는 자신의 생명 안에 쌓아 올린 풍요로움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지지 않는 강한 생명입니다. 언제나 환희하고 충실하며 약동하면서 꿋꿋이 사는 힘이며 창조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죄는 절대 돈으로는 사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가 황폐해진 원인은 곳간의 죄를 제일로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마음의 죄를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과 인간성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가학회 운동은 그 마음의 죄를 되찾는 정신 부흥 운동이기도 합니다. 후쿠다는 의자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흥미롭게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청년 육성으로 접어들자 후쿠다가 감탄한 어조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창가학회에는 젊고 성실한 사람이 많아 굉장합니다. 그리고 신이치의 나이를 듣고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41이십니까?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일본을 위해 잘 부탁합니다. 후쿠다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정중한 태도에 신이치는 몹시 황송했다. 그 뒤로 6년 만에 갖는 회담이다. 후쿠다는 70살이 되어 있었다. 이날은 학회 본부에서 3시간 가까이 단둘이 대화했다. 후쿠다는 민간 교류를 펼치는 신이치에게 소련, 중국, 그리고 미국의 정상과 만나 교류의 길을 만드시다니 굉장한 일입니다. 일본을 위해 고마운 일이지요 하며 연이어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시가 펼친 민간 교류를 두고 질투 때문인지 일본 외교에 방해가 되니 제멋대로 하게 놔두지 마라고 말하는 정치가와 관료도 있었다. 그러나 후쿠다는 민간 교류가 중요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높이 평가했다.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국익이나 인류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느냐 못하느냐로 정해진다고 하겠다. 신이치는 소련의 코시긴 총리와 중국의 저우원나이 총리,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나눈 회담도 말할 수 있는 한 모두 전달했다. 중일 평화 우호 조약도 화제가 되었다. 신이치는 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신이치가 4월에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후쿠다는 귀국하시면 꼭 다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하고 의향을 밝혔다. 알았습니다. 다시 만나 뵙지요. 21세기의 일본을 위해, 아시아를 위해, 세계를 위해 대화합시다. 후쿠다는 이듬해 1976년 12월 자민당 총재가 되어 총리에 취임한다. 시니치와 후쿠다의 교우는 그 뒤에도 오래도록 이어진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3월 14일 소련 대외 우호 문화교류단체 연합회의 AM 레도프루스키 부의장과 세이큐 신문사에서 회담했다. 화제는 국제 정세를 비롯해 톨스토이 문학에 이르러 문학관에 대한 대화가 되었다. 그리고 16일에는 세이큐 신문사에서 일본을 방문한 중국 청년 대표단 일행을 환영했다. 이날 아침 아내 미네코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오늘은 중국 청년들과 만나는군요. 왜 활기차 보이는지 알겠어요. 중국 청년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니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의 교류가 참으로 중요하니까 말이요. 청년을 위해 길을 열어야 미래가 열린다.
신이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정했다. 3월 16일은 1958년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신이치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광선유포의 모든 후사를 의탁하는 기념식이 열린 날이다. 남자부는 그 3.16을 기념하는 대회를 이날 도쿄 류코쿠의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열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중국 청년 대표단 환영 대회를 열기로 했다. 환영 대회를 마치고 일행은 세교 신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 신이치는 그곳에서 대표단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이 환영 대회를 열자고 제안한 사람이 신이치였다. 신이치는 중국 관계자에게 중국 청년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청년부 간부에게 중일 청년 교류의 대화를 열기 위해 성대하게 환영 대회를 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청년은 흉금을 터놓고 우정을 크게 넓혀야 한다. 이는 저우원나이의 부인 덩잉차오 여사가 제시한 지침이다. 아우타 스스무 청년부장이 대답했다. 꼭 부탁드립니다. 3.16은 야마모토 선생님을 비롯한 청년 제자들이 도다 선생님에게 광선유포의 바통을 이어받은 날입니다. 올해 3.16은 저희가 선생님에게 중일 우호의 바통을 물려받는 날로 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새로이 나아갈 톱니바퀴는 돌아간다. 와 하고 청년들이 보내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성남 파도처럼 크게 장내를 뒤흔들었다.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중국 청년 대표단 환영 대회는 일행 17명이 입장하면서 막을 열었다. 그 순간 강당 뒤쪽 맨 위쪽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로 중국 청년 대표단 여러분 어서 오세요. 스크럼을 짜고 평화를 촉진합시다. 라고 쓴 현수막이 스르륵 내려왔다. 다하라 가오루 대학부장이 단상에 나와 환영 인사를 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함께 간 다하라는 일행의 일본 방문을 크게 환영하며 있는 힘껏 외쳤다. 이 니혼대학교 강당은 7년 전인 1968년 9월 8일 회장 야마모토 선생님이 대학부 총회에 모인 전국의 대학부 멤버 앞에서 사회에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역사적인 중일 국교 정상화 제언을 발표하신 장소입니다. 이 제언이 중일 우호의 원료가 되어 양국 교류의 역사를 엮어 갔습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중일 우호를 이룬 일본의 원점이 된 곳입니다. 이런 의의 깊은 곳에서 중국 청년 대표단 여러분을 맞으니 매우 기쁩니다. 중국 청년들도 중일의 새로운 역사가 신이치의 국교 정상화 제언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일행은 그 제언을 발표한 곳이 바로 여기임을 알고 눈동자를 빛내며 감동했다. 다하라가 계속해서 외쳤다. 야마모토 회장님은 중국과 일본은 신뢰와 우위로서 강하고 굳게 유대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평화 우호의 신념은 우리 창가학회 청년부의 마음에 맹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계기로 중국 청년 대표단 여러분과 함께 중일 우호가 영원히 이어지는 평화의 역사를 만들기로 맹세합시다.